임대부 분양주택이죠, 그죠? 410인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아파트에 여러분들 거주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럼 101동, 2501호에 여러분들, 33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죠? 자, 2501호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누구 겁니까? 갑이죠. 그리고 이 대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거요? 갑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여러분 등기부 때 보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일반적인데, 자, 요 글자를 한번 봐봐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우리가 이 법률 용어에서 부자가 뭐예요? 부. 부자가 수학 기호로 바꾸면 플러스예요.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이 플러스 되어 있는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이 플러스 된 법률행위 아닙니까? 맞죠? 그 부자는 수학 기호로 이야기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토지는 뭐하고, 임대를 하고, 토지 누구 거에서 아까? 갑 거였죠? 갑게 아니야. 현대건설 거예요, 토지는. 토지 임대. 토지는 뭐하고? 임대를 하고, 임대. 주택은 뭐였다? 분양했다. 주택은 분양했으니까 누구 거요? 내 거요. 주택은 누구 거요? 갑 거. 을로 바꿀까? 을. 이게 토지 임대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2501호를 구분 소유권으로 지분을 취득할 때 10억을 준 거예요. 만약에 10억을 줬으면 토지는 현대건설한테 뭐 한다? 임대를 받는 거고 주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뭐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건축비, 그러니까 건축비가 건축 가격이 비쌉니까? 토지 땅값이 비쌉니까? 땅값이 비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여러분들 몇 번 이야기했는데 경북 봉화에서 아파트 지을 때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한 평당 우리가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를 갖다 짓습니다. 한 평당 건축비하고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봉화하고 강남이면 어디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요? 응? 똑같죠? 강남이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 땅값입니다. 땅값. 그죠? 근데 제일 비싼 땅값을 뭐 한다? 임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게 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도 더 듭니다. 반값이 3분의 1 가격이다. 어떤 데 가면 10분의 1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 하고 임대를 받고 그다음에 뭐 한다? 주택은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토지하고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만 내 거예요. 토지는 누구고? 그죠? 현대건설. 사업주택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은 분양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토지 가격을 임대료로 내놔야 돼?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토지 임대료를. 그 개념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글자를 쓸 때 천천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러면 개념이 딱 서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개념이 딱 서면 토지는 뭐 한다? 임대받구나. 고로 임대료를 내야 되겠구나. 주택은 분양받구나. 그러면 임대 기간이 있겠네. 임대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이 경우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죠. 그러면 4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도 있다. 몇 년을 살 수 있네? 80년. 평생을 사는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좋네. 이런 주택 공급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국가나 주공이 이런 정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국유지가 땅을 많이 소유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나라는 땅은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안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인가 베트남인가 가면 뭐 땅은
영원한 국가 소유. 중국입니까? 중국이랍니다. 중국이랍니다. 확신해가지고, 이래 얘기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흐릿하면, 네! 이래 안 하고, 네! 이래 늦게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양수한 자, 내지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만다, 승계한다. 당연히 승계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간주,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럴 때는 해당 주택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뭐가 설정된 것으로 한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한다. 뭐가 설정된다고요? 지상권. 지상권이 뭐예요? 그렇지. 잘하네. 예민법 좀 배우니까 이제 공부 좀 할 줄 아네. 지상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 알겠네, 그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에서는 건물이나 임목을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용의권을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표준임대계약서를 쓰면 되고요. 토지임대료 나왔네요.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 조성원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어이구야 토지임대료도 싸네. 어떻게 산정한답니까? 시세만큼을 주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나 감정가를 기준해서 산정한답니다. 자, 임대료 산정방법. 여기서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니까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얼마를 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인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그 누군가는 주택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내 겁니다. 근데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될까 아이가. 결국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들. 그죠? 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자, 임대료.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네요. 월별이 원칙입니다. 월별이 원칙인데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월 임대료를, 토지 월 임대료를 조성원가나 감정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50만 원 잡았는데, 우리가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3억에 하자, 3억에. 보증금 3억에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밑에 나오네.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공급받은 자가 서로 뭐했다? 합의를 하면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대료를 마하거나 선납하거나 월납이 원칙인데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증금 전환은요 월 50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자로 계산하니까 그죠? 몇 프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3억 하자, 5억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를 선납 보증금 전환할 때는 선납 토지 임대료나 보증금 산정할 때 정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로 계산해가지고 보증금 내지는 선납을 정하니까 와 괜찮네. 그죠? 무슨 예금 기준입니까? 대출 금리 기준입니까? 예금 금리 기준입니까? 예금 금리. 지금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뭘 안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는데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랍니다. 예금 금리로. 자, 월별 임대료 산정 방법이 이거 나오네요. 밑에.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월별 임대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로 나눠 빼면 됩니다. 자, 볼게요.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눕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 가로 해가지고 볼게요. 공공택지는 해당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속하는 달, 전전달의 은행 몇 년입니까? 3년짜리입니다.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정한 금액이 있겠죠. 그럼 그 금액이 360이 나오잖아.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한번 봐봐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감정평가 가액에 와이구야 다르네. 공공택지는 뭐로 산정하는데? 조성원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감정가. 이게 다르네. 나머지는 똑같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속하는 달의 전전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몇 개월치? 3개월치. 3년 만기. 3개월치가 아니고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정한 금액으로 하는 거는 똑같네요. 근데 기준점이 다르죠.
공공택지는 공공택지니까 조성원가. 그죠? 민간택지니까 감정가. 임대료 산정. 근데 만약에 사업 주체가 지자체나 지방공사인 경우에 임대료 산정인데요. 1항에도 불구하고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사업 주체가 지자체, 지방공사일 때는 사업 주체 누굽니까?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이죠. 지자체하고 지방공사일 때는 다음 금액 사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정한 금액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더 낮춰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조성원가에다가 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중요한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할 수도 있다. 누구일 때는? 공공, 지자체하고 지방공사일 때. 똑같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임대료 정액. 임대료를 갖다가 여러분 시간 지나면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죠? 2+2 아닙니까? +2 사용할 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무작정 올릴 수는 없죠. 상한이 있죠. 몇 프로? 5%. 5% 상한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볼까요? 소유자는 1, 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몇 년 전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정액을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죠, 이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액이 상승한다고 해서 계약기간 2년 동안에는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은 못 올립니다. 그럼 2년 지나면 올릴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올릴 때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겠네요. 노네요. 소유자는 임대료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2년이 지나 임대료 정액을 청구할 때는 시군구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정액률을 산정을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8조 제1항에 따르는 차임 정액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입니다.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액을 해주라, 이 말이죠. 괜찮네. 이거 좀 공급 안 하나? 공급 받고 싶은데. 법에 정하지 않는 거. 주택법에 이제 정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법에 흥길이 있을 때 1.6항에 정한 사항 외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 관계는 소유자와 공급받은 자 계약에 따른다. 계약에 따른 당연한 이야기지. 법 적용 순서는 오네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 법 주택법에 정하지 않는 것은 집권법 집밖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하고 민법 순서로 적용한다. 아이고, 법 적용 순서 중요합니다. 이거 법 적용 순서 뭐부터 적용합니까? 주택법이 우선합니다. 주택법에 있는 거니까. 근데 흠길이 있죠. 그럼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야 될 겁니다. 끌어올 때 어떤 법을 우선한다? 집권법 줄여가지고 집밖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을 줄여가지고 집권법이라잖아요. 그죠? 그다음 민법. 시험에서 바꾸겠죠? 민법 집권법 순서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집권법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매입 한번 볼까요? 토지임대부 분양등을 공급받는 자는 전매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공사에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매입을 신청합니까? 주공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공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아까 보니까 주택은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받아가 들어갔잖아. 몇 년 동안? 원칙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살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40년 살아야 됩니까? 4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40년을 무조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도 됩니까? 그렇죠. 팔고 놓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팔 때 누구한테 팔아라? 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해라, 이 말입니다. 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거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등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 주택을 주택공사가 뭐한다? 매입 회피입니다. 매입 금액. 주공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다음 구문에 따른 금액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면 어이구야 지급한 날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원래 소유권은 언제 넘어야 돼요? 등기.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급한 날에 주택공사가 돈 줍입니다. 돈 주는 날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주택공사가 2501호에 가가지고 안아 이러면서 돈 주면 돼요. 돈 안 받죠? 그러니까 우유통에다 돈 넣어놓고 오면 돼요.
돈 넣어놓고 띵동 해놓고 돈 넣어놨다 우체통에라고 오면 돼.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어디로? 주공으로. 지급 한 날에 소유권이 넘어온다 했잖아. 등기했을 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없네? 다 했네?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 임대 부분 형태는요, 토지를 임대받다 보니까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시험에서 핵심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줄기차게 지금 내고 있으니까 그걸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자금은 했죠? 넘겨볼까요? 423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23. 자금은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으로 들어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제도가 주택 공급입니다. 자, 공급인데, 저 좀 봐주실래요? 주택이 이렇게 지어지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제일 먼저 뭡니까? 등록합니다. 기준은 연간 20개. 등록했지? 그거 뭐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기준은 몇 개? 30개. 예외적으로 50개. 원칙 지자체, 예외 국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착공, 공급을 분할하면 첫 번째 5년, 두 번째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소유권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이 할 때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나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은 80%까지 있어도 일단은 괜찮다. 나머지 부족한 20%에 대해서 나중에 95% 미만이면 원주민 빼고 95 이상이면 원주민 포함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1시간 정리되고 4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 들어오면요,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줘야 돼요. 떨어졌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났으니까 뭐 한다? 착공할 겁니다. 아까 착공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 안에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고, 착공했으니까 언젠가는 뭐 될까요? 완공이 되겠죠. 완공되고 나면 뭐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사용 검사를 받는다. 사용 검사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미이행되면 동별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사업 주체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파산했어요. 파산. 사업체가 파산해버리면 누구 나올 수 있다? 보증인 또는 예정자. 근데 사업 주체가 파산한 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이 없으면 보증인하고 예정자는 당연하고 누구도 가나더라?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품질점검단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사용검사 끝나고 나면 뭐 하면 돼요? 입주하면 돼요. 이게 끝이야. 이게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이건 뭐 시험에 안 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절차라서 다 아시는 건데. 자,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 지금부터 이제 공급을 배울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주택 공급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주택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주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에서 주택을 공급할까요? 오늘도 커피 주신 분 3대가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막간을 위해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심심도 하고 실력 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을 생각하신 분. 주택 공급이 우리나라 1번에 한다. 아무도 없어. 다 맞췄어. 1번 아니야. 틀렸어. 맞아. 2번을 생각하신 분. 많습니다. 한 10분 되시네요. 3번으로 생각하신 분. 한 6명 정도. 4번으로 생각하신 분, 공급이. 네. 5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그죠?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주택 공급은 언제 되냐면요. 3번에 돼요.
착공이 안 들어가면 주택 공급은 못 합니다. 착공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낼 건데 가들이 중도금을 5번 냈거든요. 근데도 착공을 안 하고 버티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착공하고 나서 공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로 해볼게요. 주택은요, 착공이 먼저 들어가요. 그 땅을 파. 사업계획 승인 과정 속에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일정 기간에 5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니까요. 착공 들어가면, 시작 들어가면 장비가 들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판다니까. 땅을 파는데 그 15% 정도 파면 돼요. 공기가 15%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15%였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말할 수 있다,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나죠. 그러면 그 동네,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네 제일 번화한 곳에 모델하우스가 세워져요. 모델하우스가 세워지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 막 가가지고 가서 막 구경하고 가가지고 막 사지도 않을 거면서 아파트가 좋니? 잘 빠졌니? 안 빠졌니? 뭐만 잔소리 다 하고 나올 때 휴지 받아가 나오잖아. 됐죠? 그러고 나서 청약을 넣잖아요. 청약을 넣으면 1000세대를 짓는데 10,000명이 들어왔죠. 그럼 경쟁률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10대 1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첨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이제 그때 공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뭘 먼저 하자면요,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신청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누가 하게 돼 있냐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누가 하냐면요, 당연히 누가 할까요? 그지. 사업주체가 해야지. 현대건설이 하겠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현대건설이.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 군, 구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뭘 해준다? 승인을 해줍니다. 복리시설은요, 상가 있죠? 상가는 승인을 안 받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승인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죠? 승인이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요.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면, 신문에 보면 무슨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이래가지고 신문 전면 내지는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글씨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요즘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신문에 공고를 4개는 돼 있는데 신문 공고 낸 걸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필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주택법 관련 내용이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게 독해가 되는 분이 있고 독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독해가 되면 주택법이 좀 공부 좀 된 분들, 독해가 가다가 독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글자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주택법이 좀 정리가 안 되면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입주 모집 공고문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입주 모집 공고문에 보면, 그죠? 분양가가 얼마가 되고, 뭐가, 중도금을 언제 내야 되고, 계약금은 당첨된 날부터 언제까지 내야 되고 하는 뭐 등등 예가 쭉 나옵니다. 청약자기 1순위가 누가 되고, 2순위가 누가 되고, 특별 공급은 누구한테 하고, 그죠? 뭐 해가지고 뭐 쭉 나오면 날짜부터 쭉 다 나오거든요. 공고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잖아. 그러니까 이 이제 사이에 공고문을 보고 어디로 가요? 모델하우스에 가죠. 모델하우스에 가잖아.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이제 구경하잖아. 그래서 84A 한번 빙 돌아보고, 84B 한번 빙 돌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밖에 놓으면, 그죠? 그 조감도 만들어놨죠. 모형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집하는 분들이, 그죠? 입주자 모집하는 분들이 서가지고, 유니폼 입고 서가지고 설명해줘, 안 해줘요? 해줘. 그죠? 103동원 여기 있고, 뭐, 103동원 뭘 보고 있고, 뭐, 어떻게 쭉 이야기를 한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으면 뭐 합니까? 청약을 하죠. 청약은 아무나 넣을 수 없어요. 청약 순수에 따른 공급입니다. 청약 통장을 가져가야 돼요. 청약 통장을. 청약을 넣었죠. 자, 1000세대를 모집하는데 만약에 15,000명이 신청했더라.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라고 이야기한다? 15대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당첨자가 나올 겁니다. 당첨자가 나와요.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추첨이었거든요. 100% 추첨인데 지금 추첨 아닙니다. 100% 추첨이 아니고 우리가 투기할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가점제로 뽑아요. 가점제. 뭐합니까? 점수로 매기죠. 그래서 만점이 뭐 어떤 데 가면 뭐 60 몇 점, 70 몇 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본 적 있습니까? 예. 네, 만점이죠. 만점이라고 나오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그죠? 점수별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야, 이 정도 되면, 여기는 몇 점 정도까지는 신청하면 당첨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줘요. 예측을. 근데 그 100% 맞지는 않은데, 대부분 좀 맞춥니다. 몇 점 가까이를 맞추거든요. 그러면 자기 점수를 계산해 보면 돼요. 점수를 갖다가 누가 계산해 줄까요? 지가 해야 될까요? 지가 해야 됩니다. 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은 생각할 때 68점, 62점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점이 68인데 62점으로 생각한 거야. 넣은 거야. 당첨이 됐어. 62점이라서 당첨이 됐다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62점이 맞는지를 갖다 나중에 전산망을 돌려봐. 무주택 기간이 내지는 청약 가입 기간이 자녀 수가 가점 받는 게 점수를 다 돌려보니까 에이 58점인 거야. 그럼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들이 뭐가 나오냐면 1000세대 중에서 자격 미달자들이 나온다고. 그죠? 자격 미달자들이 10세대가 나왔다. 그러면 10세대를 뭐 한다? 다시 하죠. 옛날에 다시 안 하고 10세대를 뭐 했다? 그냥 선착순으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10,000대1, 20,000대1 막 쏟아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첨자가 나오죠. 당첨자가 나오면 당첨자는 뭘 한다?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면 이제 뭐가 생겨?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면 그게 뭐가 돼? 그게 분양권이야. 왜 그래? 당첨되면 분양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야 분양권이 돼요. 당첨이 됐는데, 101동 101호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 한다?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질문이 시험에 뭐 잘 내지는 않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1순위였잖아 내가 62 아까 62점이었잖아 62점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갑니다. 당첨되는 순간에 62점은 날라가 뺍니다. 한번 당첨되고 나면 다시 몇 년이 5년인가 지나야 될 거야 아마 일정 기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날라가 뺍니다.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도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복불복이죠. 복귀 하는데 그래 계약을 하죠. 그럼 뭐가 생긴다? 이제 권리가 생겼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 분양권. 재개발지 건축에서는 뭐라 불러요? 입주권. 요거는 이제 분양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약했으니까 계약금을 내겠지. 그죠? 통상적으로 당첨되고 나서 계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 당첨되자마자 바로 계약금을 내겠습니까? 일정 기간을 주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니까 계약금이 보통 10%, 어떤 데는 인기 있는 데는 20%까지 내야 됩니다. 그럼 예를 10억짜리 아파트면 10%면 얼마야? 1억. 20%면 2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금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주일을 줘요, 일주일을. 그래서 당첨자,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 한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뒤에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원리만 알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옛날에는 분양권이 생겼잖아. 분양권이 이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게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막아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공백이 생기냐면 당첨이 되고 계약할 때까지 공백이 생긴다고, 일주일 동안. 이때 어마무시한 돈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첨이 되면, 당첨됐잖아. 그러면 당첨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니까요. 팔아라고, P5천. 낼름 팔아버렸죠. 그러면 1분 있다가 누가 또 전화가 와요. 6천 줄게 이란다고. 이씨 팔았는데 6천이래. 열받아가 전화 끊었거든요. 그럼 1시간에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야. 8천 준다고. 뒤로 넘어가죠 여기 뒤로. 갑자기 말이야. 그래도 5천을 벌었잖아. 벌었는데도 기분이 안 좋다니까.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떨어지면요. 뭐 똑같아요. 떨어졌네? 이겁니다. 당첨됐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참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전매가 5바퀴, 6바퀴를 돌아봅니다. 실제 계약할 때 되니까 5천 시작해가지고 2억까지 올라갑니다. 1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옛날에는 이때 당첨될 때 돈을, 그죠? 100억 정도로 현금을 싸들고 내려갑니다. 지방 같은 데 인기 좋은 데는요. 그래가지고 싹 다 사들입니다. 5천만 원씩 하면 100억이면 얼마를 살 수 있어요? 200개밖에 못 사요. 200개를 사빈다고. 200개를 사고, 그죠? 5천에 샀잖아. 그래서 6천, 7천에 팔아비고.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5천에 사가지고 5천에 200개를 100억 들고 가서 현금을 100억 들고 가서 그 계좌이체를 하면 안 돼. 현금 바로 초과해줘야 돼. 그거 다 잡혀. 그래서 5천을 들고 가가지고 다 구속될 일이 있나 지금 무슨 소리고. 전문가들이 다 그래 한다니까. 100억 들고 가가지고 5천으로 바로 해결한다니까요. 해당 5천씩 200개를 샀잖아. 그래서 얼마에 판다? 6천, 7천, 6천에 팔았어. 6천에. 200개를 가도 6천에 팔았어. 그 얼마 벌었어? 2억 벌었다고? 참네. 5천에서 6천이면 20% 아이가. 100억에 20%니까 얼마? 20억. 일주일 만에 20억 벌고 살 빠져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빠져나온다고. 그래, 그거 들고 또 어디로 간다?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그 옛날에는 전매 제한이 요 날부터 했어요. 지금 언제냐면 당첨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고 어떤 시점이 바뀌는 거는요, 그냥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면 암기를 안 해도 된다고. 요대로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다 바꿔놨어요, 지금. 싹 다. 이게 진작에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에서 진작에 바꿔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안 바꿔. 안 바꿔. 그게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했죠. 계약하면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죠. 짓고 있죠. 그럼 중도금 내거든요. 그럼 뭐가 나온다? 입주 가능일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입주 예정일. 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다 같은 말입니다. 요 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입주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겁니다. 자,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이 흐름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요 안에서 제도들이 이제 각각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주택 공급은 두 개로 보시면 돼요. 공급은,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공급 정책. 공급 정책이 있고, 공급 질서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공급 정책은 세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할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공급 질서로서는 질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매 금지. 그 다음에 전매가 절대로 금지입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유. 그 다음에 주택이 공급되는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란 행위 금지입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다른 게 아니고 통장 같은 거 막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통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딱지라 불러요. 물딱지. 딱지가 있고 물딱지가 있어요. 통장은 물딱지. 동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호가 확정이 되면 딱지를 불러요. 물딱지라고. 통장은 물딱지입니다. 통장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100억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 있는 거 모르는데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100억 들고 내려가지고 통장을 사빕니다. 가능성 있는 통장을 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피 받고 빠져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5대 우리나라 광역권이 있잖아요, 그죠? 울산, 그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그다음에 대전, 그죠? 이런 데들 보면 아파트가 진짜 당첨되자마자 피가 기본 1억씩 시작했거든요. 수도권은 좀 비싸죠. 1억씩, 2억씩 막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라붙는 돈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광풍이 이제 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달리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갖다가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승인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을? 시군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고로 사업주체가, 자, 합니다. 사업주체가 국가야. 그러면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네. 지자체, 안 받겠네. 주공, 안 받겠네. 그래서 공공은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시험에 한 10번 나왔습니다. 10번. 지금까지. 진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주체 중에서도 누구일 때만 승인을 받는다고요? 민간. 공공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승인을 내줄 때요, 뭐가 작동을 하냐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뭐가 작동한다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를 할까요? 있죠. 시군구에 설치를 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뭐를 위주로 심사하냐면 가격 위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 두 번째, 분양 가격의 적정성. 그죠? 주로 돈과 관련된 것만 심사를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시군구한테, 야, 승인 내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승인을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줍니다. 구속력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얼마나 구성을 하게 되냐면 40일 안에 구성을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졌죠.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고 하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거든. 한번 봐봐. 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봐봐. 분양가 한번 봐봐. 분양가 상한제잖아. 그 분양가가 뭐로 구성이 돼요? 글자를 한번 가만히 해봐봐. 어떤 제도가 나오면요. 그냥 훌 이래 보지 말고 글자를 써놔놓고 천천히. 그게 제일 시간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한번 글자를 가만히 한번 봐봐. 그럼 글자가 딱 10초가 지나고 나면 글자가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맨 앞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웃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웃으면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네. 인사합시다. 우리 인터넷 강의 되시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앞에서 웃는 사람, 왜냐면 질문이 들어와요. 앞에서 도대체 교수님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꾸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이란다니까. 진짜로. 인사 한번 시킵시다. 친구 혹시 찾고 싶으면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어떤 친구가 궁금한데 지금 이게 해외도 나갑니다. 해외도 5년 전인가 네팔에서 강의 듣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강의가 인터넷이 돼? 안 돼. MP3로 다운받아 들은. 와, 합격했습니다. 시험 치러 나왔어. 국내로. 시험 쳤어. 와, 이게 MP3로 합격을 하더라고. 아, 그 옛날부터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죠? 환경이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당사자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그죠? 1, 2종 전용주거지역 5657-9887 을 외웠다고 하더라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글자를 가만히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인데, 봐봐요. 분양가가 뭐하고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택지비하고 건축비잖아. 그죠? 자, 2501호를 기준으로 할게요. 2501호 택지비가 8억인 거야. 지분이. 건축비가 3억인 거야. 얼마요? 11억이죠. 11억이죠. 11억을 뭐로 잡아삐다? 상한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1억 이상은 받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게 상한제입니다. 별게 아니고. 분양가를 갖다 상한을 묶어버렸다고. 하한 같으면요. 이게 하한이면 위로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폭탄적인 제도입니다. 폭탄적인 제도. 왜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왜 폭발적인 제도라냐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격 통제를 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 핸드폰이 있다고 핸드폰에 부속 가격이 있겠지. 그렇게잖아.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을 정해놔놓고 상한으로 묶어비는 거야. 그러면 사기업은 임의로 가격 책정을 못 하잖아. 굉장히 폭탄적인 제도죠.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상한제를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수 가격을 상한을 정했어요. 물이 얼마고, 그 다음에 페트병이 얼마고, 뭐 등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수도 보면 상수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해버린 겁니다. 이 폭탄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격에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용어 정의에서 전주에 공공택지 기억나시나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만들잖아,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분양을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죠? 그럼 그걸 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공공택지니까 싸게 샀겠어? 비싸게 샀겠어? 싸게 샀죠.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짓잖아. 그러면 너는 거기서 짓는 아파트는 전부 다 뭘 정해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은 내가 아파트 지으면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거예요. 알고.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죠? 분양 가격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냐면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되겠죠. 뭐하고 뭐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건축비는요, 여러분 매년 기본연 국토교통부에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그죠?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표준형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어갑니다라는 사실을 별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는 별로 문제될 게 없거든요. 문제는 택지비입니다. 택지비. 택지비는 뭐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가 달라요. 공공택지는요. 택지를 공급받은 공급가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줍니다. 공급가라는 것은 택지를 매입할 때 가격을 인정해줘요. 공택지는. 왜? 공공택지니까 이거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근데 민간택지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민간택지는 공급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감정가만 인정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골 때리죠. 기절할 일이죠. 봐요. 현대건설이 택지를 매입을 했다니까? 5천억에? 매입할 때 뭐로 매입했겠어? 시세만큼을 주고 매입했을 거 아니야? 에이, 민간택지니까. 근데 인정을 뭐만 한다? 이거만 인정하는 거. 감정가로만. 감정가만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낫겠죠. 그 처음 도입할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왜?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이거는. 그죠? 사기업의 이익도 물론 중요한데 공익의 목적이 더 강하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감정가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할 건데 분양가 상한제는 하나 아실 거는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받으면 일단 전매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전매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급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작년이구나. 난리가 났죠, 이게.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이게 공급받은 게 싸게 받았잖아. 싸게 받았으니까 이걸 홀라당 팔아피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홀라당 팔더라, 안 팔더라? 팔더라. 어디에서? 세종에서 공무원들이 다 팔고 출퇴근을 서울에서 하더라. 분양가 상한제를 싸게 공급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3억에 5억에 받았어. 받아가지고 그게 살아, 안 살아? 안 살고 임대 줬다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가 5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10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팔아피더라.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죠, 그게. 기억 안 납니까? 한 4, 5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라. 이게 5년, 3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 와, 이러니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잔금을 못 치르는 거야. 뭘 막아놨어요, 작년에? 재작년하고 한 3년 전부터 대출을 다 막아놨죠, 서울에. 그리고 DSR을 정하면서 소득 대비해서 대출 금액을 갖다가 묶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금으로 뭘 못하더라? 잔금을 못 치르는 거야, 이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뭘 받았겠어? 중도금 대출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았죠. 그 중도금 대출에서 DSR이 다 차버린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수도권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뭘 못하고? 입주를 못하는 거지. 잔금을 못 치니까 입주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하니까 풀어졌어요,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그죠? 몇 년 동안 풀어pis다? 3년을 풀어pis습니다. 3년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거주를 안 해도 되겠죠. 그게 또 난리 났죠. 3년을 하니까 또 뭐 그랬냐면, 야! 임대를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전세제도가 2+2거든. 그럼 주려면 몇 년 줘야 돼? 또는 1이 줘야 돼요. 그 2년을 주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으로 해가지고
따로 특약을 맺게끔 그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애매하게 3년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3년 뒤에 폭탄이 또 터질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작년에 개정했거든요. 작년에 개정해서 1년 지났습니다. 2년 뒤에. 그럼 여러분들 2년 뒤에 공부할 일은 없을까, 이거? 다 합격해 있을까, 이거? 그죠? 물론 또 만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만나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럼 3년 전에 기억납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어, 못 물어보겠어? 내가 미친 사람들 그걸 어떻게 내가 물어본단 말입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또 그 문제가 생겨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안고 가더라. 여기 이제 입사문제 공고문에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고를 낼 때는 뭐도 내게 돼 있냐면 그 주택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조정 대상 지역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이면 그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매를 못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이 생겼죠. 전매할 수가 없죠.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막아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을 알려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제도들이 요 안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거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부터 나오네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영해제 가배라. 이게 뭐냐, 국토교통부 령이, 그죠?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 그죠? 공급 규칙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국토교통부 령을 규칙이라 부르는 거 아시죠? 예, 주택 공급 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적합하게 해라. 사업주체는 다음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건대상자, 장애인, 철주택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주 모집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걸 특공이라 불러요. 특공이 뭐야? 그렇죠. 특별 공급. 특공대가 아니고 특별 공급. 요즘 그것도 있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제일 우선순위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고 뭐 애가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된다, 2명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첨돼가지고 파고 나면 5년 동안 재당첨 안 되잖아요, 그죠? 애가 많으면 그냥 바로 피 받고 팔고 또 청약을 넣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 가지고 뭐 해라? 애를 키워라. 그거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입주물 조건 승인.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승인. 허가나 이런 거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입주를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시군구 승인 절차. 복리시설을 만다고요? 신고.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모집 시기나 방법, 절차, 조건 이런 것들은 다 적합하게 국토교통부 령, 주택 공급 규칙이 적합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벽지나 바닥재, 주방 조명기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벽지, 바닥재, 그 다음에 주방용구, 조명기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정한다를 다른 말로 마이너스 옵션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나? 뭐 도대체 들어본 말들이 없네요. 신문 안 봅니까? 신문? 인터넷 기사 이런 거 이게 안 봅니까? 그 뭐 보여? 도대체 보면 연애만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봐라니까. 이게 마이너스 옵션제예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받겠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빌트인 가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내가 빼고 못 받아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됐다? 빌트인 가구가 있잖아. 5종 세트. 뭐? 응? TV 냉장고. 자, 빌트인 가구 5종 세트는요. 첫 번째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또 김치 냉장고. 빌트인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양가에 다 포함시켰다니까요. 그 필요가 없어. 김치 냉장고 우리 집에 3개 있는데. 식기세척기 있는데. 우리 집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우리는 인덕션이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선택하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치 냉장고로 갔다가 빌트인 가구로 김치 냉장고로 뭐를 김치 안 넣잖아. 뭐를 써요? 그래.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보관하는 용도로 쓰잖아 그냥.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자. 분양가를 떨어뜨리자라는 차원에서 뭐는 근데 안 돼. 벽지, 바닥재, 주방, 조명기구, 싱크대 이런 걸 빼고 나머지는 뭘 산다? 선택할 수 있게 해라. 그죠? 요거 마이너스 옵션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라. 그 나는 김치 냉장고는 받고 식기세척기는 필요 없다. 식기세척기는 받고 그죠? 뭐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면 분양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할 때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에 얘기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공급순위 이런 것들 주택 공급 규칙에 맞게끔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자료를 갖다 요청하면 이거 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말로 할게요. 여러분 봐봐요. 점수 계산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청약 넣을 때 점수 계산을 누가 해? 내가 하잖아, 내가 하잖아. 그럼 당첨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1000세대를 분양하는데 만약에 10,000명이 넣었어요. 경쟁률이 10대 1이거든요. 그러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 1000명이 먼저 나온다고. 됐지? 그죠? 그러면 1000명이 당첨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가 한 점수 내지는 가의 자격 요건이 맞는지를 갖다가 다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확인할 때 만다 전산망을 돌립힌다니까, 전산망을. 그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 그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산망을 돌려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국장은 뭐 이거는 줄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돼요. 국장은 주택 공급 받으라는 자의 입주자 자격, 소유,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를 확인하거나 56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를 정하기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가족관계 등록, 국세지방세, 금융, 토지, 건물,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의 자료, 정보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에 뭐 된다? 따라야 한다. 이 전산망을 돌려서 확인합니다. 고로 반대해서 가면 옛날에는 아니 전산망을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못 했잖아. 그 전산망이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노? 그 전산망 갖춰진 지가 뭐 100년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춰진 게 불과 얼마 전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돌렸겠죠. 옛날에는 그런 부적격자들이 당첨이 어마무시하게 됐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누굽니까? 우리 일기 선배들. 복부인. 일기 선배들 복부인이죠, 복부인. 몇 년도에? 1970년도에. 그죠? 그때는 돈만 있으면 아파트 그냥 사회자산권에서 막 사들였습니다, 그때는. 막 사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투명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런 복부인들, 우리 일기 선배님들은 상당수 돈을 갖다가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하면, 그런 것들을 알려줘라, 이 말이다. 그리고 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정보 제공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내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그죠? 내 정보가 누구한테 제공된지를 갖다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보 옵니다. 통보 받아보신 적 없나요? 그 통보, 요겁니다, 요거. 국장은 이 항에 따라서 금융정보 제공 요청할 때 해당 금융정보 등 명인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고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뭔데 통보 안 해도 되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 형태로 바꾸어서 제출할 수 있고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뭐 하는 게 원칙인데 통보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네요. 어이 중요하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마감자재 목록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시험에서 몇 번 나온 건데,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들. 마감자재 목록표는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아파트 결정할 때 모델하우스 보고 결정했죠? 옛날인데, 옛날. 그럼 모델하우스 보고, 어우, 괜찮네라고 결정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입주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사전점검 이런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전점검 있지만은, 그 들어갔어. 보니까, 모델하우스하고 같아, 똑같아? 그죠? 다르죠? 다르죠? 그래가지고, 소송이 막 일어나고, 일부 아파트는 입주해가지고, 다시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다. 싹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들고요. 그게 한 20년 전? 그때는 실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마감자재 목록표인데,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마감자재를, 그죠? 벽지는 어디 걸 쓰고, 창은 어디 걸 쓰고, 뭐는 어디 걸 쓰고, 조명기구는 어디 걸 쓰고,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했죠. 그러고 그 똑같은 걸 갖다가 어디에 시공을 하냐면, 모델하우스에 시공을 한다, 안 한다? 하죠. 그 모델하우스에 시공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입주했을 때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근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알려고 하면, 그죠? 모델하우스에서 뭐를 시공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몰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목록표를 만들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사업주체가 시군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건설하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하고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누가 제출한다고요? 누가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자에게 다음 자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가 한 경계벽,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설치한 경우에 그에 관한 정보.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여러분 벽이 발로 차면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리는 경우 있죠. 피난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요. 어디에 경량구조 벽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뚫리는지 여기가 뚫리는지를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래 불이 아니라면요 옆집으로 피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뚫리는데 여기를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본은 밑으로 뚫린다더라고요. 일본은 밑집으로 내려간다더라고. 아랫집으로. 아니 잘 모르는데 하여튼 들었어. 요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석에서 누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량구조벽이 뚫린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가 일본은 밑으로 뚫린다면서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은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 피신을 밑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래 알았습니다. 정보 제공하면 돼요. 목록표하고. 그러면 보관. 목록표 이거 가지고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얼마 동안 보관한다? 2년. 사연검사 옛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줄만 쳐놓으시면 돼. 별거 없어. 내용 없어. 2년 보관. 마감자재가 병이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감자재가 여러분 처음에 지어진 거하고 똑같이 지어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바뀝니다. 무조건. 제일 많이 바꾸는 데가 신발장을 제일 많이 바꾸더라고요. 신발장을 제일 많이 바꾸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거의 보니까 뭐 신발장은 계속 바뀌던데 보니까 마감자재에서. 근데 이제 바뀔 때 처음에 얘들이 공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보다 낮은 등급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급 이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객인적 요심이 있어요. 변경.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 제품 품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라. 노네. 처음에 마감자재하고 같은 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하고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할 때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에게 그죠? 뭐 해줘야 된다? 알려야 됩니다.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해주면 된다? 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광고 사본 제출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제출해요. 광고 사본도.
이 사기광고, 사기 분양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생긴 조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신문에서 아파트 같은 거 뭐 오피스텔 분양할 때 이런 거 많이 안 보셨습니까? 강남까지 10분. 많이 안 봤습니까? 예. 실제로 가보니까. 그죠? 뭐 1시간 걸리고. 아마 생길 때 말이죠. 새벽 3시에 시속 300km로 달렸을 때 10분 이렇게 신호 위반하고 이렇게 그 말이 생략돼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마감자재 목록 마감자재 모델하우스에서 마감자재하고 실제 입주하고 달라. 그러고 광고를 했는데 강남까지 10분 이랬어. 근데 가보니까 강남 10분이 아니고 1시간 걸리는 거야. 100분이 걸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자꾸 보관케 합니다. 보관하는 이유는요. 그죠? 이게 뭡니까? 광고를 할 때 강남까지 10분이 뭐예요? 아니, 교통이 빠르다. 그 말이 아니고, 강남까지 10분이라 말은 청약의 유인이죠. 아니, 여러분, 채권에서 계약 안 배우나? 배우죠? 계약 단계에서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뭐 한다? 승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밑에서 배울 겁니다. 계약 체결 전에 과실 이론이라든지, 그죠? 청약되기 전에 청약을 유인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광고를 하는 거는 청약하는 건 아니죠. 청약이 뭐야? 유인이 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10분이라고 강남까지 오케이! 이래가지고 내가 청약을 넣었더니만, 그죠? 야가 승낙을 해가지고 내가 분양을 받은 거야. 10억 주고. 근데 청약의 유인 단계에서 기망행위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송이 벌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신문 광고에 강남까지 10분이라는 광고가 뭐 있어야 될까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 제출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 광고 내지는 어느 정도의 과장 광고는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을 따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강남까지 10분. 새벽 3시, 시속 300km, 신호 위반.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 적혀 있는 거야. 깨알만한 글씨로 밑에 보니까 적혀 있는 거야. 단, 조건은, 강남까지 10분의 조건입니다. 조건 새벽 3시. 두 번째, 차가, 시속 300km. 세 번째, 신호 위반. 했을 때, 이렇게 딱. 그러면 사기 아니죠? 조건을 표시했잖아. 자, 그래서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했으면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보관해야 돼? 그죠? 몇 년 보관하네? 똑같네? 사용검사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 줘야 되겠죠. 견본주택 건축기준 나오네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사업주체 가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는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하고 가구는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사각객 승인 내용하고 똑같은 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과하게 설치하면 안 돼요. 다른 마감자재 시공하는 경우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비치해야 되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까지 하고 좀 쉴게요. 아까 했죠? 뭐의 심사위원회입니까? 그죠? 포인트는 가짜입니다. 가짜. 가격입니다. 쉬운 거는 분양가 상한제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아까 사각객 승인받고 나서 얼마나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20일. 아까 20일로 이야기 안 했나? 사실 잘못 적었다. 뭔 소리라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40일이 아니고 20일입니다. 20일. 정신 안 차리나. 사각객 승인받고 나서 며칠?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사각객 승인받고 나서 며칠이라고요? 20일입니다. 20일. 아까 40일 잘못 적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일 때는 누굴 때는요? 국가, 지자체, 그죠?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누가 합시다. 공공일 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하는지 한번 봐봐요. 이 아들. 분양가 내지는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 공시 내역 적정성, 분양가 상한제 관련 2종 채권 매입 상한액의 적정성. 2종입니다. 여러분 1종 아닙니다. 2종 채권입니다. 채권 매입 상한액의 적정성. 주로 뭐 관련 내용입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돈이죠. 돈 관련 내용을 심사한다.
그리고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죠? 쉬운 거는 임차 모집 승인을 내줄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해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한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